왜 우리는 그 아이들을 오래 기억할까? 금오동 대문 없는 집, 우리 집을 거쳐간 작은 생명들. 저는 반려동물을 끝까지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도, 어른이 되어서도 항상 누군가의 결정으로 이별을 배웠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이별이라는 게 꼭 울고불고 해야만 남는 건 아니라는 걸요. 이상하게도 아이들 이름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금오동 산동네, 대문도 없던 우리 집에 참 많은 생명들이 가족처럼 집안을 차지하고 있었죠. 오늘은 그 아이들을 한 마리씩 떠올려 보려 합니다. 그 작은 생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 만난 생명은 길가에서 울고 있던 아주 작은 새끼 고양이였습니다. 그 가녀린 울음소리가 꼭 제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아 덜컥 집으로 안고 들어왔지요. 처음 키워보는 동물이라 서툴렀지만 우유를 주니 할짝할짝 잘도 먹던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녀석이 우리 집 벽지를 발톱으로 다 긁어놓으며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집에 놀러 오신 고모님께 들키고 말았습니다. 고모님은 함부로 데려오면 어미가 싫어한다. 얼른 있던 자리에 가져다 놓아라 하시며 엄하게 꾸짖으셨지요. 결국 저는 고양이를 데려온 그 자리에 다시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 후 몇 번을 다시 찾아가 보았지만 어미를 따라갔는지 그 작은 녀석은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생애 첫 반려동물의 기억은 그렇게 짧고 아릿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이 짧은 이별이 이렇게 오래 남을 줄은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억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고양이가 떠난 빈자리를 아버지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오셨습니다. 털이 몽실몽실 많고 무엇이든 잘 먹어 이름을 복실이라 지었지요. 언니가 떠난 후 쓸쓸했던 우리 집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학교 갔다 돌아올 때 나를 반겨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집은 다시 행복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언니와 걷던 길을 혼자 걸어올 때 느끼던 그 허전함도 복실이 덕분에 서서히 잊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먹만 했던 녀석이 한두 달 만에 제 키의 절반이나 되는 대형견으로 쑥쑥 자라버린 것입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복실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가시는데 처음 외출에 흥분한 복실이는 목줄을 끊고 산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아버지는 타박상을 입고 돌아오셨고 어머니는 온 동네를 헤매다 아저씨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겨우 복실이를 찾아오셨지요. 더 큰 문제는 짖는 소리였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도 고양이가 지나가도 밤낮 없이 지저대는 통에 동네 분들의 항의가 눈덩이처럼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좋았습니다. 덩치 큰 복실이가 대문 없는 우리 집의 든든한 경호원이 되어주었으니까요. 방문 판매원이 들어오려다 복실이를 보고 놀라 선인장 위에 주저앉던 웃지 못할 풍경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웃들의 불만을 이기지 못하고 부모님은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니 복실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골 친척 집으로 보냈다는 말에 가슴이 털썩 내려앉았지요. 제 간식을 뺏어 먹던 장난기, 생선가시를 주면 나중에 먹으려고 장판 밑에 숨기던 영특함, 털이 빠져 마당에 손뭉치처럼 굴러다니던 모습까지 하나하나 생생한데 말입니다. 우울해하는 저를 위해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시골 친척집을 찾으셨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복실이는 서운하게도 아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새끼도 낳고 엄마가 되어 아주 건강해 보였지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짧은 목줄에 묶여 지내던 것보다 저렇게 넓은 것에서 편하게 지내는 것이 복실이에게는 더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요. 돌아오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복실이에 대한 그리움은 첫정처럼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그 후로 다른 강아지들을 키워보기도 했지만 복실이만큼 설렘은 다시 찾아오지 않더군요. 지금도 가끔 폭신했던 복실이의 털뭉치 촉감이 생각나 그리워지곤 합니다. 그 선택은 복실이를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버려졌다는 느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복실이가 떠난 후 우리 집엔 오리 4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냄새, 소음이 문제였습니다. 깨깨거리며 우르르 몰려다니는 녀석들 때문에 집안은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지요. 한 번은 오리가 놀라 도망치다 재래식 화장실 구덩이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삽으로 건져내 물로 씻겨주시던 그 황당한 소동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오리들도 얼마 안 가 고모부 보양식을 해드린다며 고모 손에 이끌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은 메추리였습니다. 작게 키우면 괜찮겠지 싶어 학교 앞 아저씨 말만 믿고 메추리 2마리를 사왔지요. 곤충 채집통에 넣어 마당 장독대 위에 두었는데 자고 일어나니 통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밤사이 고양이가 물고 갔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고 혹시 하는 마음에 동네를 둘러보다 골목길 한쪽에 내가 메추리를 담아두었던 곤충 채집통 문이 열려있는 채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무언가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접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되고 나서야 이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제 아이들도 저를 닮았는지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며 졸라댔고 결국 은별이라는 예쁜 이름의 강아지를 가족으로 맞이했습니다. 처음엔 개똥도 직접 치우고 관리하겠다며 큰소리치던 아이들이었죠. 하지만 은별이가 성장해 마당 한쪽에서 지내게 되고 아이들이 학교로 제가 일터로 바빠지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진 은별이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멀어져 갔습니다. 결국 은별이 산책과 목욕, 뒤처리는 오롯이 제 몫이 되었습니다. 마치 아이 하나를 더 키우는 것처럼 손이 많이 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집 주위의 헌 집들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민했던 은별이는 그 시끄러운 공사 소음을 견디기 힘들었나 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어느 가을밤 은별이는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은별이가 떠난 뒤 집안에는 무거운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막내 딸아이가 하굣길에 병아리 2마리를 사들고 왔네요. 이름은 알콩이와 달콩이. 고사리 손으로 옷까지 만들어 입히는 딸아이의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은별이를 보내고 이 아이가 참 외로웠구나. 내가 잘해준다고 했는데도 그 빈자리가 컸구나. 그 아이를 혼낼 수 없었던 이유는 제가 그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금방 죽을 줄 알았던 병아리들은 장닭으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박스에서 시작해 보일러실로, 나중엔 창고로 자리를 옮기다 결국 장소 문제로 다른 곳에 보내야 했지요. 그 후 우리 가족은 한동안 치킨, 삼계탕을 입에 대지도 못했습니다. 알콩이와 달콩이가 생각나서 도저히 목으로 넘길 수가 없었거든요.
그 여러 번의 만남과 이별 끝에 지금 저희 가족은 구피와 체리새우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항이라는 정해진 공간에서 지내니 관리도 편하고 물이 더러워질 때 가끔 교체해주는 정도의 수고만 드리면 됩니다. 하지만 내 옆에 살아있는 무언가가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요즘은 이 편안한 물 생활을 하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지금은 다시 웃으며 치킨과 삼계탕을 먹기도 하지만 그 시절 우리가 나누었던 교감은 분명 진심이었습니다. 대문 없는 집에 복실이부터 지금 제 어항 속 구피까지 참 많은 생명이 저를 거쳐갔습니다. 아이들은 왜 그토록 작은 생명에 관심을 가질까요? 그것은 아마도 누군가와 조건 없는 사랑을 주고받고 싶지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이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아이들이 생명을 원할 때 그건 장난이 아니라 외로움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어릴 때 예쁠 때만 관심을 주는 행동은 버려지는 반려동물에게 평생의 상처가 됩니다. 내 행동 하나에 이 작은 생명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그 무거운 진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따뜻한 추억을 깨우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엔 어떤 반려동물이 남아있나요? 그 이름을 한번 불러주세요. 저의 인생 드라마는 다음 편에도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